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채널입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35번째 직전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본시험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 차원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은 큰 제목만 설명합니다. 질문에 답이 있으니 질문을 2번씩 읽습니다. 지문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어봅니다.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는 문제는 크게 표시만 하고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의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은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야외 활동을 권장합니다. 2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제한합니다. 4번 기억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5번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2번 2번의 노년기의 특성은 1번 외향성의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의존성, 3번 조심성은 증가가 되고 4번 가족 내 역할은 증가되지 않고 축소 또는 상실이 됩니다. 5번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 8가지는 우월적 경향,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은 증가가 되고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고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이 증가가 됩니다. 3번 3번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은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소자는 9인 이내의 시설입니다. 4번 4번에 제시된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유형은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6종류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5번 5번에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번 노인복지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 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 등 제공이 있습니다. 6번 6번에 제시된 병원 외래 진료의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2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를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 10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7번 7번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4번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를 합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하는 등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번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며 규정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선호를 우선시합니다.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약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해서는 안됩니다.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약화되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를 합니다. 8번 8번에 제시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의 노인학대 유형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지문 1번 방임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는 행위이고 2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고 4번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 주는 고통이며 5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은 7가지가 있는데 위 지문 이외에 성적 학대와 자기 방임이 있습니다. 9번 9번에 방문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는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 사항이거나 부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1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 내용은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4번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5번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장애급여를 받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1번 11번의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는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그 유형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위계적 성희롱이 있으며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12번 12번의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2번 대상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할 수 없고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정진해 주어야 합니다. 4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 등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13번 13번에 제시된 대상자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 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답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번 14번에 제시된 대상자의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본인 부담금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릅니다. 2번 저렴한 복지 용구를 판매한다. 5번 휠체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는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3번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등의 조언을 하지 말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로 대처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15번 15번에 제시된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받아 달라고 요청함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지급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사항이거나 부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6번 16번의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은 1번 손목 부위를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둡니다. 3번 손상 부위는 냉찜질 후 압박 붕대 등으로 고정을 합니다. 4번 고주파 요법과 5번 전기광선 요법은 급성기 이후 물리치료 방법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손상 후 초기 관리 급성기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고 만성 통증일 경우 온찜질을 합니다. 17번 17번의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5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변이 묻은 하인은 따로 세탁을 합니다. 2번 혈액이 묻은 친구는
찬물로 닦고 뜨거운 물로 헹굽니다. 3번 가래가 묻은 상의는 따로 세탁하거나 필요시 소독을 합니다. 4번 분비물이 묻은 친구는 일반 세탁물과는 따로 세탁을 합니다. 18번 18번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3번 위궤양입니다. 지문 1번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고, 2번 대장암은 맹장,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4번 담석증은 담낭, 썰개 안에 결석, 즉 일종의 돌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5번 췌장염은 췌장에 국소적 혹은 전체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9번 19번에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는 1번 섬모운동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를 합니다. 3번 폐활량은 줄어듭니다. 4번 기침 반사는 저하됩니다. 5번 호흡근의 근력은 위축과 약화가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호흡기계는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로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를 말합니다. 20번 20번의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합니다. 2번 음식을 뜨겁게 하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합니다. 3번 창문을 열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등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4번 호흡 곤란 시 반좌위, 즉 반안전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참고사항은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을 설명했습니다. 21번 21번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2번 흉통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 심근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을 말합니다. 22번 22번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자외선은 주 2 내지 3회 정도 팔, 다리 등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쬐어줍니다. 2번 적당한 체중을 유지를 합니다. 3번 체중 부하 운동을 권장합니다. 4번 항혈전제 장기 복용을 금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23번 23번에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변비를 예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분을 충분한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를 시킵니다. 2번 복부에 압력을 주는 것은 피합니다. 4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합니다. 5번 카페인 음료는 제한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24번 24번에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등에서 발생되고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5번 25번에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파킨슨병 질환 등에 나타납니다. 2번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치매 등에서 나타납니다. 3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뇌졸중 증상이거나 좌측 뇌 손상일 때 나타납니다. 5번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는 뇌졸중 증상이거나 시력장애에서 나타납니다. 26번 26번에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는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2번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감소합니다. 3번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구별해 어려움을 느낍니다. 4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참고사항은 감각기계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을 말합니다. 27번 27번의 노화에 따른 뇌분비계 변화는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기초대사량, 2번 갑상샘 호르몬, 4번 뇌화 수체 크기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합니다.
5번 공복 시 혈당 수치는 감소되지 않고 상승합니다. 참고사항은 뇌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성 유지 역할을 합니다. 28번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영양 문제는 미각, 후각, 시각, 청력, 침 분비, 음식 씹고 삼키는 능력 저하 등이 원인입니다. 29번 29번의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2번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운동 전에는 근기 질환이나 투약 상황을 확인합니다. 3번 강도가 낮은 운동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4번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금합니다. 5번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합니다. 30번 30번의 노인 수면 중의 특성은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면량이 줄어듭니다. 3번 낮에 졸음이 많아집니다. 4번 수면의 효율이 낮아집니다. 5번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 수면 문제는 노인 수면은 노인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이며 아래 4가지 내용은 위 지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31번 31번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2번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오른쪽 박스의 설명과 같이 지문 1번 100일에 4번 폐렴구균, 5번 대상포진은 1차 기본 접종을 하면 되고 지문 3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32번 32번의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의 기록의 목적은 오히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번 기관의 예산평가를 위해서 요양보호 기록이 목적이 아닌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4번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가 아닌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5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책임성을 더 높입니다.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의 기록은 대상자에게 제공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33번 33번에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이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 업무 보고와 관련이 없거나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보고의 중요성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4번 34번에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야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 적응 단계 순서는 부정, 분노, 타협, 우월, 수용 순으로 진행되고 지문 1번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는 분노 단계이며 2번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는 우월 단계에 해당되고 3번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쳐서는 수용 단계에 해당됩니다. 5번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는 부정 단계에 해당됩니다. 35번 35번에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삽입된 튜브 제거는 의료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2번 눈을 감지 않을 경우 감겨줍니다. 3번 대상자의 얼굴을 덮지 않도록 하고 시트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4번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을 합니다. 36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정진할 수 있는 방법은 4번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입니다. 지문 1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하면 안되고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주의 깊게 식사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2번 반찬은 연한 능력에 따라 잘게 썰어 제공을 합니다. 3번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가 아닌 덜 달게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5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게 되면 살에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37번
37번에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비관을 잠근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침대 머리 높이는 올려줍니다. 3번 영양액 대신 물은 주입하지 않습니다. 4번 비관이 꼬였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은 주입 중 또는 주입 전에 확인을 합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는 대상자의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둡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경관 영양액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38번 38번에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사진은 무침 주사기의 모습입니다. 39번 39번의 그림 중에서 눈의 안약을 점정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5번 마 위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안약은 아래 눈꺼풀 하안금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래 눈꺼풀 하안금 그림의 마번 위치에 중앙이나 외측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을 투여합니다. 40번 40번에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 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2번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주사 부위를 1 내지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41번 (41번에)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1번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화장실 표시는 입구가 눈에 잘 차들 수 있게 합니다. 3번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높게 유지합니다. 4번 화장실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은 치웁니다. 5번 화장실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기는 것보다 안전을 위해서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42번
42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은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음식 섭취 양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3번 간이 변기를 침대에 두기보다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두고 사용을 합니다. 5번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어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43번 43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 내지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를 놓습니다. 3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놓습니다.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이동변기에 앉힙니다. 5번 이동변기의 배설물은 즉시 처리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오도록 하여 휠체어나 침대와 30 내지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동변기의 모습입니다. 44번 44번에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번 욕창 예방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에 기저귀 사용 대상자는 배뇨나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45번 (45번에) 위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위치 도뇨관은 배출이 되도록 하고 보행하게 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잠그고 보행하게 합니다. 3번 위치 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5번 소변 주머니는 들거나 안전하게 하고 보행하게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46번
46번에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4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뜨거운 물에 삶아서는 안 됩니다. 흐르는 물 미온수에 의치를 헹굽니다. 2번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해서도 안 되고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보관합니다. 3번 취침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합니다. 5번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위쪽을 먼저 빼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7번 47번에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은 3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하는 것이 아니고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빗질을 합니다. 2번 두피의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빗질을 해줍니다. 4번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해 줍니다. 5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물을 적신 후에 손질을 합니다. 48번 48번에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는 5번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목욕 전에 대상자의 몸 상태, 표정, 열, 혈압 상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9번 49번에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은 2번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목욕 후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목욕 후에는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물기를 빨리 닦아줍니다. 4번 목욕물의 온도는 40도씨 내외가 되도록 합니다. 5번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이 아닌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실내 온도는 건강한 성인은 18도씨 이상, 장애인이나 노인은 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50번 50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선을 막기 위해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입마와 벗근입니다. 입마와 벗근을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이 먼저 입히거나 벗기면 건강한 쪽은 제일 나중에 벗기거나 입힙니다. 이를 숙지해두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살펴보면 편마비 대상자의 옷 벗길 때는 먼저 건강한 쪽 팔, 즉 오른쪽 팔을 먼저 벗깁니다. 그러면 벌써 지문 중에서 1번이나 2번 중에서 이미 답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제일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은 제일 나중에 벗깁니다. 따라서 지문 1번 오른쪽 팔, 다음 머리, 다음 왼쪽 팔의 순서로 벗기는 것이 맞습니다. 51번 51번에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는 제시문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이동 돕기를 할 때는 질문이나 제시문의 실행 동작을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과 제일 나중에 끝나는 것을 찾으면 보다 쉽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시문의 순서를 정리해 보면 우선 처음 동작은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찾아야 하므로 위치를 잡는 것이 시작이 되어 가번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질문에서 일으켜 세우는 순서를 찾으라고 했으므로 주어진 제시문에서는 세우는 동작을 찾으면 나번 상체를 펴게 한다가 마지막 순서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가번과 마지막 나번을 찾았으면 가로 시작하여 나로 끝나는 답은 이미 찾았습니다. 나머지 중간 진행 과정은 순서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헷갈립니다. 이제 나머지 다번과 라번을 순서를 구분한다면 제시문에서 다번의 얼굴이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라번 상체를 먼저 앞으로 숙여야 다번 얼굴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순서는 5번 가, 라, 다, 나 순서가 맞습니다. 52번 52번에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은 1번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신체 정렬의 기본 원칙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안전이나 편안함이 부족합니다. 53번
53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에서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상반신, 하반신 나누어 이동한다. 상체, 하체 순으로 이동한다가 순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앞의 51번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상상을 하면서 맨 처음과 맨 나중을 먼저 찾으면 쉽다고 했습니다. 이 제시문에서도 맨 처음은 이동 돕기를 위해서는 갑은 대상자에게 다가가 서야 합니다. 마지막 이동 돕기를 마치고 주변 정리하는 것도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번으로 시작하고 라번으로 끝나는 것은 지문 1번과 3번 중에서 답입니다. 중간 순서는 이동을 위해서 준비 과정인 대상자의 자세나 몸의 정리를 해야 하므로 답은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입니다. 다음은 나압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가 옵니다. 따라서 순서는 3번 가, 다, 나, 라 순이 맞습니다. 54번 54번에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하여야 하는 것은 3번, 답은 발판 작동 레버, 발받침입니다. 다른 휠체어의 명칭은 아래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번 55번에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순서는 제시문은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입니다. 이 문제는 질문에서는 편마비 대상자라는 질문이 없습니다만 제시문을 미루어 편마비 대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풀이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휠체어 이용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휠체어 사용 문제의 첫 번째 순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기입니다. 휠체어 문제는 휠체어 잠금장치가 들어있는 제시문을 첫 번째 순서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제시문에서 찾아봅니다. 따라서 위 제시문을 볼 때 휠체어 잠금이 들어있는 라번이 가장 먼저 있는 지문은 4번과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이 문제에서 대상자의 이동이 목적이니까 이동이 들어있는 문장인 가압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를 마지막 순서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답은 찾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순서들이며 이동하기 위해 답은 휠체어 발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팔을 이용하여 목
목적물인 이동변기를 작게 하는 순서입니다. 나압은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가 맞습니다. 마지막은 미리 설명한 마지막 목적인 이동이 들어있는 문장이 있는 가압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입니다. 따라서 5번 나, 다, 라, 가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진행 순서에 관한 문제를 풀 때에는 진행 순서를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56번 56번에 그림과 같은 복지 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 2번 커브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림의 복지 용구는 자세 변환용 쿠션입니다. 지문 1번 쿠션의 재질은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지프는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이 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4번 커브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을 위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57번 57번의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고체 비누보다 액체 비누를 사용합니다. 2번 세면대에 깨끗한 흐르는 미온수로 충분히 씻습니다. 3번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5번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세탁한 후 건조하여 사용합니다. 58번 58번에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5번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낙상 발생 위험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신체적 요인은 운동장애,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행동적 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이 원인이 됩니다. 59번 59번에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4번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컨센터에서 플러그를 뺀다입니다. 지문 1번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 컨센터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뺍니다. 3번 하나의 컨센터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습니다. 5번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전류를 차단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합선, 불꽃 방전,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 60번 제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5번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벳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세척한 식기는 어긋나게 엎어 놓습니다. 2번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식기부터 먼저 설거지를 합니다. 3번 스펀지로 된 수세미보다 거물 모양으로 된 수세미를 사용합니다. 4번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합니다. 61번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4번 양변기에 물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합니다. 2번 전체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3번 방바닥의 먼지는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제거합니다. 5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식초를 수세미에 살짝 묻혀서 닦아낸 후 물로 헹굽니다. 62번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은행 업무 대행 시 관련 정보나 자료, 경비 등을 지참합니다. 3번 대상자에게 판단하게 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합니다. 4번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5번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대행 서비스는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63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은 2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대는 벽에서 붙여 놓습니다. 3번 현관 출입문은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 구분하게 합니다. 4번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두지 않습니다. 5번
방에 큰 거울을 없애거나 덮개를 씌워둡니다. 64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는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고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 행동에 대해서 억지로 고치려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또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65번 65번에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는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66번 66번에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처는 4번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다른 지문은 수면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7번 67번에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는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가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치 못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68번 68번에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가 가장 옳습니다. 다른 지문의 대처 방법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갖는 경우이며 피해 망상과 도덕 망상이 있습니다. 69번 (69번에) 제시된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고 고함을 친다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2번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70번 70번에 제시된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석양증후군 돕기의 기본 원칙은 침해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소일거리를 준다, 낮 시간 동안 움직이게 한다, 신체 제한은 더욱 악화시킴으로 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71번 71번에 침해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합니다. 때로는 행동을 교정합니다.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72번 72번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할 사항은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대상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다소 미흡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상황별 의사소통에서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받고 가족과 의견 상충 시 시설장에 보고를 합니다. 또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느낌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73번
73번에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4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은 나전달법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74번 74번에 제시된 치매 대상자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요양보호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에는 신체 접촉을 사용한다가 있습니다. 75번 75번에 제시된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진압력 장애, 소통의 유형이 6가지가 있습니다. 76번 76번의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2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에서는 시선은 마주보고 합니다. 3번 대상자와 가까운 곳에서 마주보고 말합니다. 4번 대상자와 신체 접촉을 사용합니다. 5번 대상자 앞에서 천천히 다가갑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에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앞에 서가 있습니다. 77번 (77번의)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하임리히법이 아닙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하임리히법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78번
78번에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는 5번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비눗물로 씻기는 것은 지혈을 위해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합니다. 2번 손을 마사지해 주어서는 안되며 지혈을 위해 단순 압박을 합니다. 3번 지혈제를 뿌려준다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번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주는 것은 지혈을 해야 하므로 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출혈 시 출혈의 원인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을 합니다. 또한 출혈 시 출혈 부위를 압박,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을 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79번 (79번에)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4번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가 틀렸으며 정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 시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다른 지문들은 약 복용 방법에 올바릅니다. 이 79번 문제는 최근 시험에서 드물게 출제된 틀린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모두 맞는 것, 옳은 것만 찾았지만 이번 문제는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읽고 지문에서 1번을 읽고 맞다고 급하게 선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정답은 지문 뒷부분 4번이나 5번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평소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이할 때 지문을 끝까지 읽는 습관을 들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는 2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두 개의 패드 부착 위치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적응연습 35번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높은 난이도 문제와 매회 출제 부분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 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